네, 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역입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 시간 책임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저는 한 주를 복귀하고 다음 주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고민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주식시장은 결과만 좋으면 좋은 거죠. 오늘 뭐 코스피 지수는 결과가 좋았고 종가가 고점이었으니까 코스닥 시장은 오늘 종가가 조금 그래도 저점에서 올라왔지만은 흐름이 좀 안 좋게 좀 끝났어요. 자, 먼저 이번 주 한 주간 잠깐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점검 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코스피 지수가 오늘 차트에 딱 보시다시피 오래간만에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죠? 모습이 참 차트 흐름으로 보면 딱 좋습니다.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행보를 좀 하다가 6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를 좀 받고 오늘 비교적 오래간만에 어떻게 보면 거의 3월달 이후로 가장 봉의 길이가 크게 나왔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흐름으로 좀 마감이 좀 됐다. 자, 그러면 다음 주를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차트로 본다면 상당히 좋죠.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주가의 반등을 이따 뭐 다음 주 시장을 전망할 때 다시 좀 점검해 드리도록 할 건데, 반면에 코스닥 시장을 좀 볼까요? 코스닥 시장은 어제까지는 참 좋았었는데 오늘 흐름 자체가 좀 별로 좀 안 좋게 끝났어요. 그렇죠?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제 이제 고점이 나온 거고 오늘 비교적 봉의 길이가 좀 크면서 음봉으로 좀 끝났는데,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도 주간 단위로 따지면 약 1.6% 정도 플러스, 코스피도 플러스 1.7%인가요? 주간 단위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상승률로 마감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국내 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상승을 했어요. 먼저 볼까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게 되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다우지수가 보니까 1%대 상승을 했고요. 다우지수가 1%대 상승을 했고, 다우지수가 1%대 상승을 했고, 나스닥 시장이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3%대 가까운 상승이 좀 나오면서 차트를 보시기만 하시겠지만 나스닥 시장은 거의 3월달 수준의 고점까지 올라왔어요. 최근에 미국 시장의 흐름 자체는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된 협상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오늘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3월달이 아니라 4월달까지 미뤄질 거다. 근데 그렇던 부분에다가 다우지수의 주요 구성 종목이 하나인 보잉이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악화된 부분 자체가 상대적으로 나스닥 시장의 강세로 이끈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오늘 잠깐 좀 코스피 지수가 의미 있게 좀 상승이 나왔는데 좀 수급을 좀 볼까요? 수급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이 나왔던 부분 자체는 조금 전에 제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이유 자체가 거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에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서 보시게 되게 되면 오늘 기관 투자가들이 6천억을 샀는데 그중에서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매라는 금융투자 쪽에서 4,480억을 샀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현물에서는 1,150억을 매도를 했었는데 선물 시장에서 6,200을 산 거예요. 즉 외국인 투자가들은 선물을 사니까 선물이 고평가가 되고 고평가된 선물을 기관 투자가들이 매도를 한 거죠. 선물을 매도를 하고 저평가된 현물을 사면서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지수 상승이니까.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의 지수 상승은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많이 빠졌고, 어제 선물에서 동시 만기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가 좀 되면서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 일단 그렇게 이번 주 시장과 오늘 시장의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표를 보고 이번 주 수급과 그다음에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온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한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 수급이 좀 나와 있죠, 먼저요. 이번 주 주간 단위 수급입니다. 수급을 보시게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까지 제가 한 거니까, 오늘 한 거니까 오늘 기관 투자가들, 외국인 투자가 매도가 나왔지만 주간으로 따지면 코스피 시장에서 2천억을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도 오늘 매수가에 가면 706억 정도. 어제까지는 기관 투자가들이 무려 5,300억을 팔았는데 오늘 6천억 가까운 매수가 유입됐으니까 주간 단위로 700억 매수.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오늘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비교적 큰 폭으로 매도를 했지만은 주간 단위로 따지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쌍끌이 매수가 유입이 좀 됐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시장 자체는 수급이 오래간만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가 유입이 좀 되면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오늘 약간 부진했지만은 플러스로 마무리가 좀 됐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보시게 되게 되면 이번 주 상승률이 가장 돋보이는 종목, 이번 주 시장 자체는 오늘 뭐 코스피 대형주가 반등이 나왔지만은 여전히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종목장입니다. 최근에 이번 주간 단위로 주가가 많이 올라온 주요 종목들 좀 보니까 뭐 셀레버리라는 종목 자체가 63% 가까이 상승한 것 같고, 대부분 종목들이 개별 이슈와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오늘 뭐 반도체 장비 종목들 테스가 오늘 뭐 28% 정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여전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급등했었죠. 크리앤사이언스라든가 이닉스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환경 관련 종목들도 신량제재 같은 게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환경 관련 쪽인데, 크게 보면 반도체 장비와 미세먼지가 이번 주에 약간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 관련 종목들 중심에 재료와 이슈가 부각된 종목들 중심에 종목 장세가 강하게 이번 주에도 펼쳐졌다. 일단 좀 그렇게 진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다음은 이번 주 주요 섹터를 본다 한다면, 섹터를 보시게 되게 되면 가장 이번 주에 상승률이 높았던 섹터를 하나 꼽는다 한다면 반도체 장비라고 좀 봐야 되겠죠. 어제 이제 급등이 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평택 2공장 투자를 본래 내년도 6월 달에서 3개월 정도 앞당겨서 투자를 한다는 그런 내용 소식이 좀 알려지면서 이번 주에 주간 단위 상승률을 보시게 되게 되면 압도적입니다. 이번 주 이건 뭐 3월 1일부터 3월 14일 정도까지인데, 이게 3월 11일입니다. 3월 10일, 이번 주 3월 11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상승률을 보시게 되게 되면 주요 종목들이 오닉 IPS, 이오테크닉스, KC텍, 그다음에 테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요 종목들이 무려 2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어요. 그렇죠. 유니셈 같은 경우도 오늘도 상승이 나왔는데, 관련 반도체 장비 종목들의 주가 상승은 일단은 보시게 되게 되면 일단 밸류에이션에 대한 저평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주 시장 자체가 아시다시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가들의 코스닥 시장에 제약 바이오 종목 중에 집중적인 매수가 유입되면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이었었는데, 어제 흐름에서는 다시 주도권 자체가 오늘 삼성 바이오에서 분식 회계와 관련된 압수수색과 관련된 악재까지 노출 좀 되면서 시장의 코스닥 시장을 중심한 중소형 종목의 주도권이 반도체, IT 장비 종목 쪽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봐야 되겠죠. 어제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수급이 좋고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다음 주에도 주가 자체가 일단 저평가입니다. 장비 종목들의 주가가 오늘 강하게 간 이유 자체가 보시다시피 일단은 모멘텀이 안 좋았었죠. 최근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 가격 하락과 시적 하향 조정 때문에 안 좋았었는데, 투자라는 새로운 또 모멘텀을 만나다 보니까 그동안 저평가를 받고 있는 테스라 종목들이 PER 보시다시피 작년도 실적과 올해 실적의 PER이 6배, 7배밖에 안 됩니다. 이런 또 부분들이 재료와 맞물려 가지고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어떤 밸류에이션 지표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다음 주에도 관련 어떤 종목들의 주가 상승은 긍정적으로 전개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오늘 대형주들이 오래간만에 반등이 나왔으니까 관련 종목들이 다음 주에도 반등이 이어질지, 저는 뭐 그렇게 반등 추세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지난주 제가 잠깐 이 표를 가지고 언급해 드렸었지만은 최근에 대형주들의 주가 부진 자체는 글로벌 시장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을 했고, 물론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유럽의 경제 성장 자체가 나쁘지가 않았고, 반면에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가 어제 나왔던 중국의 산업 생산 지표 자체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우리 시장은 상승하기 위해서는 중국발 모멘텀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은 좋아지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이 느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시장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또 미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지표가 중요한데, 지난주 중국의 무역 지표 자체가 쇼킹하게 나왔고, 어제 발표된 중국의 산업 생산 지표 자체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제 관련해가지고
특히 이제 자동차 관련 쪽의 생산 지표가 워낙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현대차가 급락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즉, 이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다 중국발 모멘텀이 기대고 있는 종목들인데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다는 거죠. 다행히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흐름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어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실적 하향 조정이 좀 되면서 PER 기준에서도 거의 10배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대체적으로 PER 기준을 본다 한다면 제가 KB금융을 제외하고는 투자 매력이 크지가 않다. 결국은 투자 매력이 크지가 않는 상태인데 실적이 상향 조정이 좀 되면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시장 여건이 아니다는 측면에서 오늘 코스피 지수의 주가 반등 상승은 제가 보기에는 어제 선물레션 만기 1일 이후에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그동안 워낙 조금 전에 글로벌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1,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부진했던 부분 자체가 프로그램 매수와 더불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요. 외국인 투자자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판 게 보시게 되게 되면 어디를 팔았느냐. IT를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보니까 1,900억을 팔았어요. 자,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 주 시장의 이슈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하향 조정입니다. 자, 보시게 되게 되면 최근에 두세 군데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먼저 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이 이번 주 초에 발표가 좀 됐는데 하이닉스가 1분기 시장의 가이던스가 영업이 2조 1,000억인데 지금 1조 3,000억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향 조정률이 37%, 37%고 연간으로 따지면 시장 예상치가 현재 가이던스가 9조 8천억인데 7조 원대까지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고 어제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가 1분기 때 8조 4천억인데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라 가지고 7조 원대까지 영업이익 하향 16.7% 정도 하이닉스보다는 하향 조정률이 적지만 조정이 좀 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하이닉스 PER이 7배에서 10배 가까이 올라가고 삼성전자도 12배 가까이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쉽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을 제가 보기에는 느끼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반도체 가격이 하락이 멈춘다든가 지표가 개선이 좀 돼야지 그때 어떤 의미 있는 외국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 자체가 이번 주 시장의 이슈였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고민해야 될 부분 자체, 오늘 시장에 나왔던 남북 경협주에 대한 주가 급락이죠. 오늘 코스닥 시장의 주가 하락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과 하락과 함께 아난티가 시가총액이 차지한 비중이 큰데 남북 경협주의 또 주가 하락 자체가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난주에 제가 그 남북 경협주를 제가 주간 이슈로 제가 잠깐 점검해 드렸습니다. 투자 전략과 관련해가지고,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은 테마성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북한과 비핵화와 관련된 부분 자체 최악으로 치달을 때 리스크가 이제 커진다고 그랬었죠. 이들 종목들은 테마로 움직였던 주식들이기 때문에 지난주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남북 비핵화가 잘 풀릴 것으로 좀 보고 있지만은 오늘 이제 보시게 되게 되면 북한 최선희 부장이 북미 비핵화 회담 논의를 중지를 하려고 한다. 그런 어떤 기사가 좀 떴지 않습니까? 뭐 결국은 저는 비핵화 쪽으로 간다고 보고 있는 쪽인데 북한 협상 전략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 때문에 오늘 관련 종목들이 급락이 나와서 즉 PBR 지표가 높다는 것 자체는 이미 테마와 관련해서 성장 프리미엄을 반영됐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제가 이 아래에 있는 종목들은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추천해 드렸던 종목들이죠. 유진기업이라든가 성신양이라든가 동아지라든가 이들 관련 종목들은 테마를 떠나서 주가가 저평가입니다. 이들 종목들은 팔 필요가 없는데 이들 종목들은 분명히 만약 최악인 경우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제가 적정 주가가 5만 원이라고 그랬었죠. 아난티 같은 경우는 테마가 아니면 6천 원짜리라고 했어요. 저기 기업 내용으로 따지면. 현대로템은 15,000원. 제가 판단한 적정 주가가. DRTI 같은 경우는 2,500원, 3,000원입니다. 그 정도까지 빠지진 않겠지만 기업의 내재 가치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죠. 뭐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의 테마를 떠나서 이들 종목 제가 보기에는 12,000원 이상 가야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도 관련된 어떤 종목들 투매를 하지 마시고 반등 시점에서 테마성에 많이 부각된 종목들은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관련된 약간 의미 있는 약간 더 진전된 나올 때까지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제시해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다음 주 시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은 다음 주 시장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주 시장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일단 조금 전에 다음 주 시장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주요 업종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제가 그 코스피 주요 업종들 즉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건설이라든가 건설기나 이들 관련 종목들의 업종 전망이 괜찮아야 됩니다. 괜찮아야 되는데 주요 업종들의 전망치 자체가 대체적으로 현재 지금 3월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다 반영이 좀 됐고 1분기 실적의 가이던스가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건설 업종들이 비교적 GS건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림산업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왔어요. 건설주는 현재 해외 건설이 수주가 작년 대비 35% 정도 감소고 국내 미분양 아파트 증가 자체가 상당히 부담입니다. 3월 달에 대규모 이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쪽인데 이 부분 자체가 좀 해소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3월 달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분양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좀 되면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주가가 상승할 수가 있는 건데 현재 분양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 GS건설이 많이 빠졌고 대림산업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결정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지금 업황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게 건설기계 쪽입니다. 중국의 최근에 산업생산 지표 자체는 안 좋게 나왔지만은 고정자산 투자가 작년 8월 달부터 저점을 형성을 하고 반등을 하고 있어요. 고정자산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 않자는 중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전국의 부영창과 함께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굴삭기 판매량 자체도 2월달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78% 가까이 증가가 좀 됐는데 그래서 현대건설기계가 주가가 많이 떴었죠. 만약에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중국발 경기 모멘텀이 부각이 좀 돼야 됩니다. 지수가 2200포인트, 최근의 고점인 2230, 40포인트를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업황으로 따지면 중국적으로 따지면 건설기계 업황 자체가 나쁘지가 않다. 그다음에 철광석 제품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여전히 비쌉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중국의 철강 제품 가격은 반등하고 있는데 상당히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약화가 좀 되면서 약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철강 업종 내에서도 포스코보다는 동국제약 자체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하기 편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아요. 화학업종은 납사강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약세이기 때문에 주가가 의미 있게 상승하기 저는 쉽지는 않다고 좀 보고 있는 쪽이고 결국 이것도 중국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상승을 해야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업종도 지금 주가가 못 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송원산업과 애경유화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정유업종은 정제마진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6주연속 올라가고 있지만은 제품 가격이 완만하게 반등하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반등에도 정제마진 반등에도 불구하고 5년 평균 박스권의 하단입니다. 이익이 안 나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정유업종도 의미 있게 제가 보기에는 주가 상승하기 쉽지는 않다. 그다음 조선업종이 오늘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을 했었는데 대우조선 해양과 이소와 관련된 불확성이 해소된 부분은 있지만은 현재 조선업황 자체도 신조선가 자체가 거의 약간 소폭 상승인데 중고선 가격 자체가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중고선 가격 변화가 없습니다. 조선주는 여전히 실정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지만은 내년도까지는 거의 적자일 가능성이 크니까 주가는 개인적으로 빠르게 가지 않을 거다. 충분히 수주잔고가 더 증가가 좀 되고 난 다음에 의미 있는 상승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지금 안 좋습니다. 조금 전에 어제 발표된 중국의 2월 산업 생산이 가장 안 좋았던 게 자동차 쪽이에요. 15.1%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지금 공장 가동 중단까지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또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는 여전히 가장 해피를 해야 되는 섹터다. 대신 빠질 때 사야 되는 거지 반등 나올 때 사서는 상당히 수익 내기 어려운 구간이 아닌가 봐야 될까요? 반도체는 여전히 조금 전에 업황 자체가 어려운 부분인데 다만 반도체 장비 업종들은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별로 싼 종목들 중심으로 KC텍, 캐스, PSK라든가 유니테스트라든가 관련 종목들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은 대형 OLED TV 시장 확대에 따라 가지고 이런 또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최근에 패널 가격 자체도 하락이 멈추고 있는 쪽인데 그렇지만 LG 디스플레이 실적 자체가 빠르게 개선되지 않으니까 LG 디스플레이보다는 OLED TV와 관련해 가지고 장비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삼성과 관련된 SAP라든가 AP 시스템, 그 다음에 LG와 관련된 야스라든가 이런 또 중소형 종목들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오늘 면세점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거 괜찮은 게 중국 쪽으로 본다 한다면 조금 전에 건설기계 쪽이 괜찮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면세점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1월달, 2월달 중국 관광객이 20% 가까이 증가됐고 실제로 면세점 매출 자체도 20% 넘게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사드 배치가 확정이 좀 되면서 중국이 또다시
보복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우려감 때문에 빠졌었는데 이미 관련된 부분 자체는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추가적으로 뭐 보복한다든가 그런 악재가 노출되지 않는다 한다면 충분히 시적 턴 어라운드가 진행되지 않겠는가 일단 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시장은 시장은 전체적인 시장은 지난주에도 제가 정확히 지수 밴드는 맞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2125에서 2180이라고 썼는데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725에서 762라고 썼는데 거의 근접하게 맞춘 것 같아요. 이번 주 종합주가 지수는 대체적으로 박스권은 상단은 박스권은 저점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상단은 제가 보기에는 2210포인트 이상을 강하게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번 주 개인적으로 2140과 코스피 2212점 전개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은 아마 730포인트 언저리가 아마 저점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780포인트 정도까지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오늘 부진했지만은 여전히 상승 기대치가 높지 않겠는가. 즉 지수의 어떤 제한적인 등락과 주도 업종이 조금 전에 주도 업종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코스피. 주도 업종 부각보다는 제한적인 어떤 업종 순환무화와 종목 차별화가 진행되는 장세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의 대응이 여전히 다음 주 시장에도 유리하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관심 섹터는 제가 여전히 섹터로 본다 한다면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는 섹터들입니다. 이번 주에도 그렇죠. 의류업종이라든가 골판지라든가 그들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유통업종이라든가. 그래서 코스피로 따지면 반도체 쪽에 장비 종목이 탑픽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이라든가 면세점이라든가 미세먼지가 여전히 극성을 벌이기 때문에 환경 관련 종목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공기청정기라든가 그런 관련 종목보다는 약간 어떤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 이제 한 종목 언급해 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이쪽에 K시텍, 테스, PSK, 유니테스트 이 중소형 아래에 있는 종목들도 주가들이 정말 쌉니다. 충분히 상승률이 절하니까 다음 주에도 여전히 다만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추경 베이스보다는 조정권에서 접근한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성 종목으로 제가 한 종목을 올려드린 종목은 뉴트리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두 종목을 좀 올려드리고 싶은데 개별성 종목이지만 오늘 거래량이 150만 주 이상 되는 종목이니까 매매한 데는 지장은 없을 겁니다. 이 회사는 이너뷰티의 넘버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데 제가 여기다가 이 회사의 실적을 성장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이때 이 회사도 면세점 관련 종목입니다.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쪽이니까 이 회사가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에 12월달 상장, 오늘 대량 거래가 된 이유 자체가 이제 보호예술 물량이 오늘 다 털린 것 같고요. 주가가 쌉니다. 일단은 PER 기준에서 올해 예상치 PER 10배인데 관련 건강식품 관련 종목들이 PER이 적게는 15배에서 28배 가까이 거래되고 있다고 감안하면 최소한 50%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할인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17,000원대인데 오늘 16,700원까지 내려왔었는데 충분히 17,000원에 접근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22,000원 정도까지는 기본적 분석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다음 한 종목은 애경유아입니다. 환경 관련 종목입니다. 디젤 자동차에 들어가는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중유 편입 비율 상향에 따라 가지고 이 회사 실적이 올해 뚜렷하게 좋아집니다. 올해 이 회사 실적을 보시게 되게 되면 화학업종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없습니다.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는 다 역성장이에요. 근데 올해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지고요. PER이 5배밖에 안 되는 회사고 주당 또 300원 이상 배당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 회사는 작년도에 항상 3, 4월 달에 주가 고점입니다. 그렇죠? 작년도에도 3, 4월 달 18,000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오늘 약간 양봉이 나왔고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개별성 종목으로 이런 것도 충분히 거래량이 100만 주 가까이 되는 주식이니까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다. 이 종목 목표 주가는 12,500원 정도를 만원에 사서 12,5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염두에 두시고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두 종목은 제가 다음 시간에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빠르게 좀 지나갔네요. 한 주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 시장도 아무래도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의 장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공부도 좀 열심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고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